아이고, 지금 6월인데요. 6월 중순인데 이제 텃밭이 아주 그냥 하루 날씨가 제법 더워요. 닭들 이제 바깥에 좀 내주고 해지기 전에 좀 놀라고 내줬어요. 병아리도 이제 제법 똘똘해졌어요. 12마리 자연 부화한 병아리들. 어미랑 그냥 격리시켰어요, 얘네들. 아이고, 사료가 이렇게 땅바닥에 다 합쳐놨네. 12마리가 잘 놀아요. 이제 물도 먹고. 지들이 물도 먹고 알아서 놀더라고. 똥순이 너는 새끼들 보고 집어서 저러는데 어쩔 수 없어. 아유, 다 해치고 그래서 저기 복숭아 좀 싸주려고요. 알타리 좀 봐라. 복숭아 좀 이제 싸주려고. 복숭아들을 싸줘야 좋다네요. 복숭아를 싸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복숭아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싸줍니다. 이 봉지는 저기서 사왔어요. 농업경제센터 가면 이거 팔아요. 아이고, 이 구석에 복숭아가 이렇게 있었네. 처박혀가지고. 여기다가 이 봉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복숭아는 약을 안 하고는 못 먹어요. 약을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 비가 온 후라 씻기기는 했는데, 이거는 밑에라 좀 싸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이 복숭아 안 싸주면 벌레들이 균형을 다 뚫어버린다고 하더라고. 복숭아를. 그 무슨 벌레가 있대요. 이게 복숭아를 뚫어버리는 벌레가 있어가지고 균형을 다 내버린다고 하더라고. 철심이 들어서. 근데 밑에 거는 고기보다 잘 안 싸지는지 이렇게 해서 싸주고, 또 이것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지요. 여기 밑에 큰 거 하나 다 연기고 싸죠. 아유, 이 복숭아가 됐던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복숭아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시골에서 이렇게 과일 농사도 짓고 텃밭 채소 농사도 짓고 배워가면서 농사 짓는 이게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과일값도 비싸잖아요. 예, 저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조찬현 선생님, 우리나라 경복궁 조대비 쳐서 복원하신 분, 무형문화재인데 87세인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터 좀 봐준다고 왔는데 풍수지리학자예요. 또 이게 창호 전수자고. 뭐 기구 같은 거 가져와서 우리 집 저기 직원을, 우리 집 땅을 이렇게 보더니 명당짜리래요. 그래서 여긴 자손이 잘 되고 여기 살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저보고 꼼짝 말고 노후에 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작년에 오셨을 제가 이 복선을 따가지고 드렸거든. 조금 벌레 먹은 거는 따버리고 드렸더니 아유,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처음 먹어본다고. 아주 그냥 노인네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행복하셨던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처음 먹어본대요. 이게 맛있는 복숭아거든. 이게 저기 백도인데 아주 맛이 괜찮아요. 아유, 그분도 그냥 젊은 날 사찰도 짓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람 목숨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노후에 이제 나이 먹어서 저기 뭐 백혈병인가 좀 그런 게 온 것 같더라고.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혈액암인가 그 걸려서 치료 받으시러 다니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살다가 생명이 닿으면 어쩔 수 없이 다 떠나는 존재예요. 저도 있네. 제가 20년도 넘었나봐. 그때 어머니가 안양에서 혼자 사셨는데 전세, 주인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는데야. 근데 어느 날 전화 왔더라고.
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아니면 집을 내놓으라 그런디야. 그때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전세금 빼면 넣어줄 테니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행히 어린아이들 데리고도 장사했어요. 그래서 돈은 좀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머니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여기에서 저기 그 뭐지, 안양시 만안 그 동에 농협으로 돈을 붙여드렸더니 엄마가 안양시 만안구에서 돈을 찾았더라고요. 첫날은 300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날은 700만 원을 만들어서 어머니 전세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살던 집에서 계속 이제 오랫동안 사셨는데, 엄마가 10년 전에 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주인이 집을 흔다고 집을 내놓은 이제 이사 가란데요. 그래서 뭐 전세금 올려준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때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 끊는 연습을 하고 있대요. 제가 담배 피는 걸 싫어하거든. 엄마 다른 걸 사드려도 담배는 안 사드렸어요. 나중에나 좀 사드렸나 보다. 어머니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 안양에 갈 때마다 뭐 먹을까 하고 사드리고. 아니 그래서 돈을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사셨는데 80세 되던 해에 주인이 이제 집을 한다고 나가라 한다고, 노인네가 집 보러 다녀도 방도 없고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겠다고, 너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어떡해요, 뭐 그래요 어머니 오세요, 며칠 동안 와서 한번 시골살이 경험해보고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게 어때 했더니, 아유 이제 여 집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선택권이 없대요. 무조건 너 집에 간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어머니 보러 올라갔더니 딸하고 올라갔더니 둘째 딸하고 홍삼을 내리셨는지 건강 생각해서 2박스를 절 주면서 집에 갖다 놓으래요, 미리.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하고 산다 그런다고 이제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동생이 전화 왔더라고. 막내가 형제들하고 인원했는데 엄마가 언니 집에 안 가고 저 집에 오기로 했대요. 그 형제들하고 인원을 했대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온다고 엄마가 30일 날 전세금도 빼고 이사 나가야 되니까 데리러 오라 했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자식인데 왜 나를 빼고 너들만 인원을 했냐, 그러고 좀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하고는 인원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인원했냐. 근데 그때 어째어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요새 그 모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모계라는, 아유 어떻게 그런 게 한 뱃속에서 나 태어났는지 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내가 엄마한테 전세금을 이만저만 오래전에 빌려줬다 그랬더니 그 모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증거 자료 있냐,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이러대요. 그래서 내가 농협에 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10년도 넘었나 봐. 그거를 보내줬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300만 원, 700만 원, 두 번 1,000만 원을 엄마를 빌려줬다. 근데 걔가 보더니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 혹시 언니가 엄마한테 빌린 거 갚은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돈을 빌려줄 것이면, 너도 알다시피 나는 10,000원도 넘의 돈을 꼬아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돈 넘어 돈 꼬는 거 나 싫어한다. 너 증거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더니 왜 또 엉뚱한 내가 엄마한테 돈 빌려서 갚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 내가. 근데 걔가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제들 보고도 그랬어. 나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엄마 전세금은 내가 돈을 드렸다는 것만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외면을 하더라고. 내가 언니가 그래서 빌려줬구나. 아이고 언니 좋은 일 했네.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인정만 해달라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 모계계는
언니가 빌린 거 아니냐고 갚은 거 아니냐고 구지를 떨더라고. 참 서운했어요. 형제지간도 어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릴 때 언니는 부모 사랑을 좀 더 저들보다 더 많이 받았니. 아이고 떨어졌네 또. 아이고 복숭아야 미안하다. 내가 엉뚱한 말을 하고 해서는. 참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저 위에 저것도 쌓아야 되는데. 그때 참 서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하고 좀 다퉜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서운해서 인정 많이 해달라고. 내 돈 준 건 사실이고 증거 자료도 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내 동생이 엄마 모시는 것 때문에 왜 나하고는 이놈은 안 하고 너들끼리 이혼해서 엄마를 모셔갔냐. 너는 장사도 하고 엄마 모실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참 착한 건지 우리가 착한 건지 서로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나보고 30일 날 올라오라더라고. 그게 아마 엄마가 나한테 동생네 집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너 30일 날 와라 전세금 뺀다 그래서 엄마가 아마 나한테 그 돈을 전세금을 가져간 걸 주실라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났었어요. 아이 그런데 동생이 엄마는 나보고 31일 날 방 뺀다 했는데 29일 날 하루 전날 가가지고 시동생하고 가가지고 엄마를 전세금 빼가지고 싹 모셔가 버렸더라고. 참 서운했죠.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돈 준 거 그건 사실이고 그 엄마 인정해달라. 내가 돈 달라 소리 안 날 테니까 네가 모신다고 하니까 잘 모시고 인정만 해달라 했더니 아유 뭐 아니라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도 아니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바꿔주더라고 노인네를 전화를. 그래서 내가 엄마 기억나잖아요. 내가 그 해드린 그랬더니 무슨 마음이신지 엄마가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동생 편을 들더라고. 가져가는 적 없다고 탁 잡아떼서 에휴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참 저런 애하고 서운해도 제가 그랬어요. 하늘은 아니까 내가 엄마한테 돈을 안 주고도 줬다 그러면 내가 벌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사실이면 하늘이 나한테 몇 배로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대신 형제들이 나를 못 믿고 그러는 건 서운하다. 그러고는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동생네 갔으니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시고 엄마 잘 케어를 해라. 그리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잘한 건가요? 근데 뭐 동생도 장사하면서 애들 기르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건강하시니까 뭐 조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밥도 차려주고 쌀도 씻어서 밥도 안 준다 하더라고. 엄마가 도움이 됐겠죠. 80만 해도 건강하셨으니까 엄마가 통통하게 살도 찌고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방약도 미리 먹어야 된다고 70부터 예방약도 직접 병원에 가면 다 드시고 심장약 제한테 약을 그때 보여주면서 심장약, 저혈압약, 치매 예방약 먹는다 그러길래 아유 우리 엄마가 그래도 참 자기 관리를 잘 하시네. 똑똑한 양반이구나 그랬는데 아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그때 내려갔더니 멀어서 자주 못 가고 빼짝 말라 있더라고. 그래 왜 말랐냐 약은 잡숫냐 하고 물어봤더니 약을 안 잡순대. 그때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왔는지 말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 동생은 장사 가고 조카들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막 엄마 보고 오면 울고 왔어요. 딸하고 한번 내려간 적도 있고 멀어서 자주 못 가고 한 3시간 걸리거든. 울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속상해서 막 울고 오면서도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다. 너 할머니가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저는 저를 위로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거 촬영하면서 봉지 싸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예쁘게
복숭아를 싸주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동생은 장사한다고 바쁘고 어머니는 혼자서 아파트에 갇혀 있고, 아니 어머니가 이제 나왔다가 닭가바니가 나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아파트는 어렵잖아요. 노인네가 그 큰 아파트 단지 찾아 들어가기. 그러니까 맨날 경찰서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동생이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갔나 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우울증이 더 와서 치매가 더 와버리더라고. 아예 한 번은 5년 전인가 그 요양원에 가기 전에, 이거 경찰서라고, 영천역전 경찰서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파출소라고. 우리 어머니가 제 전화번호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 그러는데, 아마 그때 엄마가 탈출하려고 그러셨나봐. 저한테 오려고. 근데 어떻게, 동생이 보호자인데 내가 마음대로 엄마를 모시고 올 수도 없고, 동생한테 전화했지. 이만저만 엄마가 영천 파출소에서 아마 영천 역전으로까지 와서 기차 타고 우리 집에 올라 했는데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엄마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야. 에휴, 내가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때 예민해 버렸어요. 엄마를 내려가서 모시고 올까도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가정 사정이 또 우리 남편하고 또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형편이 못 됐어요. 너 어머니하고 살았으면 뭐 모르는데, 동생이 보호자로 해서 형제들을 인원해서 데리고 갔는데 내가 또 그냥 모시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도 의견도 있고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파출소에 있다고 전화 왔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알았다. 언니는 실명 꺼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를 이제 모시고 가서 바깥에 못 나오게 문을 이제 바깥에서 잠궈버렸나 봐. 아파트 대문을. 한 번은 우리 아저씨하고 갔어요. 엄마 보러. 1년에 자주는 못 가고 한 2번씩 갔어요. 2-3번. 갔는데 엄마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 배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엄마 얼르고 달래고 말도 시키고, 엄마가 진짜 치매 왔다 그래서 진짜 치매 왔나 했는데, 한참 얼르고 달래니까 엄마가 이제 딸을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먹을 거 가져간 같이 먹고, 엄마 바깥 바람도 좀 쐬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기쁘게 해드렸는데, 집에 올 때가 돼서 엄마를 달래놓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저는 나왔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막 고함 소리가 나, 울부짖는 소리가 나길래 그게 엄마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플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 높은 고층에서 내려다보고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고. 에휴. 그랬으니 저도 큰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그래서 모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은 혼자서 그 어린애들 데리고 장사하고 힘든데, 그러다가 엄마를 가라고 설득해서 형제들 인원해서 글로 보냈거든요. 동생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죠. 엄마 모시고. 자꾸 장사는 하고 바쁘지. 경찰서에서는 전화 왔지. 노인네가 경찰서 와 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잠고 가야지. 만약에 내가 그런 현상이 났다 생각해봐요. 바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감금된 채로, 응? 안에서 테레비도 못 보고, 테레비도 뭐 이유가 이렇게 계속 코드를 뽑아놓는다더라. 테레비도 다 끊어버리고 전화기도 끊어버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엄마를 생각하면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내 인생 산다고 그때 그냥 역전에 엄마가 와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경찰한테 주면서 전화해달라고 해서 경찰이 나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가서 엄마 모시고자 왔어야 되는데, 엄마 전세금도 막내 동생이 다 들고 가버렸지.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애절한 줄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다
나이 물론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요양을 보냈더라고요. 오줌을 못 가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이미 엄마가 몸도 너무 쇠약해지고 연세도 있지만 살이 다 빠지고 그냥 치매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일생도 내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내가 케어를 못 해준 거.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살자고 하면 시골에 와서 이렇게 복숭아도 내가 길러서 주면 복숭아 제가 따주는 거 먹고 뭐 둘째 동생인지 뭐 다른 형제인지 엄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대나? 그 배다른 오빠가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니하고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런데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미라고년이냐 조잘거렸겠지 그 오빠한테. 그 배다른 오빠가 뭘 알아?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욱하는 건 있어도 의리는 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이나 이런 거 나한테 의리를 준 사람 배신하고 그러진 않아요. 나는 그래서 엄마 보고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살면 마음도 편하고 좋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는데도 엄마도 뭐 시골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노인네가 깨끗한 거 좋아하고 편하게 있는 걸 좋아해서 시골에 오면 고생하는 줄 알더라고요. 어머 이건 엄청 복숭아 크네. 다른 건 조그만데. 에휴, 어차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80대에서 80까지 혼자 살다가 이제 혼자 살 때는 우리 딸들 교육을 위해서는 엄마를 위해서 자주 갔었어요. 안양에 가서 가면 시장에 들려서 뭐 이거 저 음식 사다가 펼쳐놓고 엄마랑 같이 먹고 내가 쉬는 날은 그 장사하고 힘들 때도 쉬는 날은 내가 휴가는 엄마한테 가는 날이었어요. 이래 딸 데리고 시장 가서 뭐 이거 저거 먹을 거 골고루 사서 과일이고 고기고 사서 엄마네 가서 먹고 소풍 가듯이 가서 에휴, 그때가 엄마가 복지관도 좀 걸어 다니고 혼자 살 때가 편했는데 그리고 자기 건강을 그렇게 챙기고 살더라고. 때 되면 병원 가서 약을 타다 잡숫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참 꼼꼼하고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자식 집에 가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먹던 약도 다 끊어버리고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왜 먹던 약을 다 끊어버렸는지. 뭐 요양보호사 말로는 뭐 병원을 데리고 갈 시간이 없었어. 병원 가야 의사 소견을 받아야 약을 도지하는데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양보호사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돌본 요양보호사가 한 번은 제가 이야기를 만난 적도 있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갔는데 엄마가 내려가서 엄마가 국가에서 받는 그 돈이 다달이 나왔나 봐. 그러면 요양보호사 시켜서 도장하고 통장 주면서 찾아오라고 시켰대요. 그럼 타오면 거기서 얼마 몇십만 원은 딸내미 집인데도 그 월세비라고 줬대요. 주는 걸 봤대요. 월세비라고. 노인네 그렇게 칼끔해요. 자식한테도 신세 안 지려고 주고 그 나머지는 커피 200개를 사오라는데 어머니가 커피를 좋아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커피 한 잔 드시고 노인복지관 가서 밥 먹고 놀다 오시고 한 80까지는 안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혼자 살고 싶다고 얘기하셨거든. 그리고 요양보호사 보고 만두나 뭐 좀 사오라 해서 같이 먹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네가 이부자리 밑에는 돈이 없어졌다고 막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노인네가 치매 왔다 그러면서 노인네가 가지고 있던 도장을 뺏어갔대네. 자식이 동생이 가져가서 그냥 안 주더라고. 그거 요양보호사가 그러더라고. 아휴 모르게 이유가 있었겠죠.
맨날 돈 없어졌다니까 돈이 진짜 없어진 건지 누가 손을 대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진짜 노인네가 어디다 도 정신없어서 자꾸 그러니까 돈 잊어먹었다라니까. 그 노인네 그 마지막 그 존재감 자존감까지 다 없어진 거지. 얘 나이 먹어서 그렇게 될까봐 나도 무서워요. 자식 손에 의해서 그냥 나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나중에는 요양원에 저하고 인원도 없이 보내버렸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겠죠. 오줌도 누구 그러니까 바지. 난 이해는 해요. 근데 나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뭐 어떡해요. 뭐 제가 모치지 않았으니 왜 요양에 보냈나 말도 못하고. 이미 어머니는 정신도 그렇고 몸도 다 쇠약해진 상태라 제가 뭐 모시올 환경도 안 되고 저도 직장 다니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80부터 우리 집에 왔으면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했겠죠. 그 제가 모계를 원망하는 이유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모계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엄마 돈 동생 돈 가져다가 쓰고는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 엄마 돈 전 재산 얼마 안 되는 가져왔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엄마가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한테 모계가 내 돈을 300을 들고 와서 빌려달라 줬더니 안 갚는다 안 갚는다 서운해하시니까 노인네 돈이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축한 그 노인네 전 재산인데 그걸 지가 갖다 썼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이게 노인네가 서운하니까 저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모기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걔는 내가 이제 그런 소리 끼어든다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오매하고 응? 엄마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면서 형제들하고 인원해가지고 동생네 집으로 이제 몰아넣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뭐 걔한테 얘기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모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엄마를 막내 동생 장사하고 살기도 힘들고 부모 모실 만한 형편도 아닌데 그러다가 보내고 엄마는 80부터 90까지 한 10년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보낸 것 같진 않아요. 내려가서 얼마 안 돼서 치매 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자존감이 세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하실 때는 절대 자식하고 안 살고 혼자 살겠다고. 아이고 고양이 그와 들고 있네. 복숭아 싸는데 내가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폼 네가 아주 제일 편네. 아유 제가 조절이 복숭아 싸면서 또 엄마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나죠.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생각하면 눈물이 콜콜 나고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제가 혼자 계속 살았으면 엄마를 모셔와서 이렇게 같이 엄마가 또 그냥 형제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집에 와서 오셨으면 내가 끝까지 엄마를 모시고 이런 복숭아 익으면 이런 따서 엄마 드리고 뿌리수도 따서 드리고 내가 농사진 채소도 드리고 이러면서 같이 좀 지내다 가셨으면 제가 덜 마음이 아픈데 그러지 못하고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죠. 그리고는 목에는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으면서 뒷구녕으로 뭘 내가 사진을 올렸니 지 어릴 때 사진이 올라가서 초상권 침해니 뭐 지 아들 이름 엄마가 부르는 게 할머니가 부르는 대목이 있다고 뭐 그런 거 내리라는 돈 그것도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동생한테 전화하고 우리 임신한 딸 조카한테 전화해서 그러고 이게 그 행실이 나쁘다는 거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모계가 나쁘다고. 엄마 일생도 노후 10년도 그렇게 해서 엄마 힘들게 살다 가게 만들고 응? 그래서 너도 늙어서 자식한테 엄마한테 받은 몇 배 이상으로 너도 한번 받아봐라 이거예요. 너도 부모한테 한 그 죄값을 받으란 얘기죠. 이건 철사가 없네. 절대 사람은 하늘은 다 알고 있어요.
5개가 엄마 돈을 가져가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동생 돈도 마찬가지고 그 제부하고 제부가 살았을 때 냉면 배달하고 고생 얼마나 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안 갚고 가서 그러면 네가 돈을 못 갚으면 일이라도 해주라 했어요. 제부가 죽었거든. 그럼 동생이 애들 데리고 고생하면 가서 너 일이라도 해줘라. 제부 살았을 때 빌린 돈 못 갚았으면. 그런데도 절대 안 하고 그 소리 했다고 언니가 그 소리 했다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시킬 듯이 미워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행제들 간에 동생하고도 이간질 시키고 엄마하고도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엄마를 막내 동생네 집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지 장례식장에도 못 오지. 지가 죄를 졌으니까. 죄를 져서 못 오는 거지. 차 타고 오기 귀찮아서 못 오는 거지. 그거야 모르죠. 그거는 원래 그렇게 꾀를 내는데. 20몇 년 전에 우리 제부가 젊어서 돌아갔었어요. 그때도 딱 영감 하나고 나타났더라고. 아버지 같은 영감하고. 그 영감이 빚을 1을 갚아준다 했대나. 참 철부지 철딱서니. 지가 진 빚을 왜 다른 남자 노인네가 갚아줘. 내가 그때도 네가 벌어서 갚아라. 절대 안 갚아준다 그랬어요. 딸 같은 애 데리고 놀기만 하지 무슨 빚을 갚아줘. 근데 제부가 임종했는데 오더니 아침에 장례식인데 화장 싹 하고 영감 손잡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 장례식 안 가냐 했더니 안 간대. 응? 제부가 죽었는데 이쁘게 화장하고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늙은이하고 나타나는데 아유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유 그때 제부 장례식 가는 그 차 안에서 벚꽃이 흩날리는데 나는 계절에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우리 동생이 불쌍했어. 근데 미라코녀는 아주 빵긋이 화장하고 그렇게 기어 나오더라고. 그건 엄마 죽은데도 안 오는 거 봐요. 지 아들 딸도 안 보내고. 너도 그대로 받아라. 네 죽었을 때 네 아들 딸 네 장례식에 오지 말라 그래. 응? 안 올 수도 있겠지. 네가 곧다고 행동을 했으니까. 자식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못 오면 못 올 사정이면 자식 아들 딸도 아이라도 보내야지. 웃기는 거지. 웃기는 애지. 그게 교육인데 그런 게 기분을 모르고 사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모계를. 그래 뒷구녕에 이간질이나 시키고. 엄마 일생도 노년의 마지막 삶을 다 그렇게 지가 조자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계는 벌 받을 거예요. 모계는. 에휴. 나는 모계를 웬만하면 신경 끌라 했는데 이번에 장례식 제도 안 오면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 슬픈 와중에 있는데 제가 올린 유튜브 속에 엄마 사진하고 지 어릴 때 50년 전 사진이 있다고 그거를 첩상군 치매니 이름 내리라 그러고 그거다가 얘기하고 응? 임신한 조카한테 얘기하고 그 무슨 버릇이에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고 그게 나쁜 년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걔는 나쁜 애지. 벌 받아야지. 걔는 살아서 벌 받아야지. 나쁜 거 맞잖아요. 문띠 쳐먹은 거지. 근데 일을 하는데 복숭아 여기에 아유 저건 또 엄청 크다. 큰 게 달렸네. 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한순간에 엄마의 일생보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살살 내 전화기는 차단시켜 놓고 나하고는 소통을 안 하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살살 조자질을 하더라고. 그게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응? 그건 못된 심보지. 여기저기 형제들과 이간질 시키고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고 나쁜 년이지. 천벌 받아야 돼요. 모기는. 천벌이 아니라 만벌을 받아야 돼. 만벌. 옛날에 말 천벌 받는다는 얘기가 있죠. 만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못 살고 너무 돈이나 끌어다 쓰고 숨어 살지. 아유 복숭아 큰 거 달렸다. 이것도 싸야지 이거.
엄청 크네. 다 커버렸네, 복숭아가. 싸기도 어려워.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 커서 싸기가 어렵네. 너무 커. 싸자니 너무 크다. 근데 이걸 어째 이렇게 복숭아 크냐? 작은 거는 작고 큰 거는 엄청 크네. 복숭아 이렇게 보니까. 큰 거는 막 무지막지하게 커. 어째 그렇지? 큰 거는 엄청 크네. 아이고. 어머니 가슴속에 묻힌 한이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에서 편안히 어머니 쉬세요. 못난 자식들 둬가지고 말년을 그렇게 고생하시고, 에휴, 모개는 벌 받을 거야. 아무튼 이 모개 같은 놈이 어저께 쓰면 어릴 때 별명을 모개라 지었겠어. 못났으면 뒤통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짓거리도 미운 짓거리하고 평생 그렇게 미운 짓거리하고 살잖아. 자식들 교육도 엉망으로 해놓고. 그리고 저 숨어서 산다고 뭐 인생이 페이냐? 어떤 모계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아들 군대 간다고, 군대 가기 전이라고 우리 집에 보냈더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건강하실 때는 명절에 우리 집에 모였거든요.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오면은 제가 떡도 하고 식혜도 하고 이거 만두도 하고 음식 만들어서 형제들하고 좀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아들 군대 간다고 우리 집에 보냈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생들하고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막내 동생은 회를 그때 한 30만 원치를 사고 나는 밥을 해주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거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밥을 하는데 그 조카가 군대 가는 조카가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촌에 왔으니까 자연 체험도 하고 그렇게 이모가 된장국 끓이니까 여 밑에 가서 포고추 몇 개만 따올래? 그랬더니 흔쾌히 네 그리고 좋아가지고 가더라고. 나는 이제 걔를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도시 가까운 도시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니까 이런 데 와서 고추도 따보고 체험하고 추억도 쌓으라고 좋은 마음에서 했어요. 근데 고추를 따왔더라고 잘. 아이 그래서 된장찌개도 해서 먹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고추를 말려놨거든 사다가. 그 동생이 왔으니까 그 고추를 딸라고 했는데 벼르고 있었는데 나도 직장 다니니까 딸 시간도 없고 동생이 왔으니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할 겸 고추도 땄고 가루도 좀 빻을 좀 주고 그러려고 고추 좀 닦자 그래서 꺼내가지고 닦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풍경이. 아이 그랬는데 인연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뭔가 들었더니 그 세상에나 군대 가는 지 아들한테 풋고추 따오라고 시켰다고. 그리고 지가 왔는데 고추 닦자고 그랬대요. 빨간 고추를 같이. 참. 그녀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개는. 세상에나 맨날 놀고 앉아가지고 너무 돈 갖다가 시장 가서 먹고 싶은 거나 사 먹고 옷이나 사 입고 그렇게 정신머리 없는 여자가 아니 어쩜 그렇게 삐딱하고 그냥 내가 지가 마음보만 곱게 갖고 살았으면 내가 좀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이게 농산물도 좀 주고 지도 어렵게 애들하고 사는 거 불쌍해서 내가 언니로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다 삐뚤어지고 못됐더라고. 이따가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복이 와요? 목에는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없이 살지. 에휴
나이가 60 먹어도 지금 하는 행실 보세요. 조카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동생한테 그 상중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해서 뭐 지 50년 전에 지 어릴 때 사진 나왔다고. 나는 엄마 돌아가신 엄마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어. 그 사진을 내가 편집해서 해놨는데 누가 지 50년 전에 얼굴을 알 거라고. 이게 너무 돈 꼬아가지고 암 갖고 사니까 무서워가지고 들킬까봐 붙들어 올까봐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 뭐가 떳떳하지 못해. 나도 당당하게 얼굴 세상에 얼굴 내고 까고 유튜브 하는데 맞잖아요. 근데 뭔가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응? 지 이름 나오는 거, 지 이름보다 지 얼굴 몇십 년 사진하고 지 아들 이름 한번 돌아가신 시고 엄마가 어릴 때 지 아들 안 오면서 지 아들 이름 불렀다고. 아이고. 그게 조바심이 많고, 그런 게 떳떳하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빚쟁이 몰려올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요. 나 왜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응? 그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 이눈한 것도 아니고. 조카, 애벤 조카한테 전화. 그게 나를 오해하는 거지. 응? 지는 엄마 돌아가신데, 부모 돌아가셨는데, 지 엄마, 응? 장례도 안 오면서. 그 대가리 모개가 썩은 모가야. 모가도 썩은 모개라 그렇지. 머리가 썩었거나 뭐가 기능이 이상해졌으니까 그런 소리야, 그런 행동을 하지. 누가 그런 행동합니까? 응? 천벌을 받지 만벌을. 하늘을 다 알고 있고 목에 네가 한 짓거리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엄마가 받은 고통 이상 몇 배를 니는 더 받아라. 그래야 정신 차릴 거요. 뭐 다 감춰지 모를 것 같아? 왜 젊은 날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뭐 사먹고 자식 키우고 살 생각이지. 다 부모 행제돈 돈 끌어다가 쓰고는 갚지도 않고 싹 입다가 뭐 하늘에 모를 것 같아? 죽기 전에 그 벌을 다 받아야지. 엄마도 1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보냈는데 맞잖아. 아파트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장사하고 바쁜 딸네 집에 네가 보냈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 동생이 장사하고 바쁜데 부모님 케어 시간이 어딨냐. 뻔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요양보호사가 와서 몇 시간 일하고 간다 해도 지도 모시지도 않으면서 엄마를 갖다 그렇게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나쁜 년이지. 모개는 다 모개 수작으로 해서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내는 모개는 나쁘다는 거야. 모개는 아유 하늘이 파랗네. 하느님, 모기는 용서하지 마세요. 모기는 지 엄마보다 몇 배 이상 고통받고 늙어가지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고통 좀 받고 지 친정엄마가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깨닫고 죽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모기. 그 못된 사가리. 못된 모개예요. 못된 모개. 못난 모개보다는 못된 모개예요. 아니 내가 언니가 엄마 천세금 빌려줬다고 하니까 증거를 대봐. 그럼 믿을게 그러길래 내가 오죽 억울했으면 10년 전에도 넘은 그 통장을 농협 가서 뒤져가지고 복사를 해달라 해서 보낸 엄마가 사는 동네에서 엄마가 찾은 기록까지 다 있더라고. 그런데도 딱 잡아떼고 혹시 언니가 빌린 거 아니야? 엄마한테 요지를 하더라고. 아주 못된 척 모르겠지. 걔는 아마 주댕이부터 먼저 썩을 거야. 아마 주댕이부터 먼저 썩어 들어갈 거야. 걔는 죽기 전에. 무슨 못된 년이야. 그래 우리 집에 못 오게 엄마 살살 꼬시고 동생 꼬셔가지고 엄마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 덕분에 나는 엄마 안 모셔서 편하게 잘 살았어. 우리 아저씨랑 놀러 다니고, 재밌게. 니 덕에. 응, 좋게 말하면, 맞아. 니 덕에 나는 잘 살았어. 아무래도 부모 모시면 고생이지, 뭐. 어디 가지도 여행도 못 가고. 그럼 니 덕에 나는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았네, 또 알고 보면. 우리 아저씨랑 룰루랄라. 아이고, 이제 목에 요가다 보니까 다 쌌네요. 아이고, 모이 좀 봐봐. 감나무 밭에 모이. 감나무 키는 아주 그냥 큰 채로 돼 있고, 감나무도 이제 올 가을에 감 따고 좀 싹 잘라줘야지. 아유, 복숭아 제법 되네요. 쌌는데. 제법 돼. 저기에는 옥수수가 자라고 있고. 아이고, 이거는 무슨 오이냐면 그거 노각오이. 꽃 많이 피네. 이제 노각오이 꽃 좀 봐요. 노각오이도 이거 노랗기 전에 따먹어도 맛있는데, 청오이로. 근데 달리는 걸 봐야 좀 따먹지. 노각. 근데 뻗쳐 나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풀들 좀 뽑아줘야 되는데. 이 목에 이제 요가다 보니까 다 복숭아를 쌌네. 아유, 목에는 용서가 안 돼요. 응? 왜 우리 자식한테, 임신한 자식한테 전화질해서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냐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 욕을 먹어도 싸지. 목에는. 고추 오늘 아침에도 땄는데, 고추가 이 청양고추, 일반 고추, 이게 달리지요. 꽃하고. 아이고, 이제 도마도도 익기 시작하네. 도마도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거 무슨 도마도지? 이거 따야 되겠다. 아이고, 이 맛있겠네. 빨개 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렇게 자연은 돌보면 보답을 해요. 근데 인간은 돌봐도 못된 거는, 모기처럼 못된 거는 배신을 하죠. 이거 봐봐. 이렇습니다. 노란 도마도, 빨간 도마도, 뭐 종류별로. 얘는 옆까지는 따줘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따줘야 돼. 옆수는 질러줘야 돼. 따줘야 돼. 옆수는 이렇게 막 나온다. 이건 따줘야 돼. 다. 원대만 연기. 이거는 죽었네, 이거는. 여기도 아주 막 달리네. 주황색 도마도. 가지도 달리네. 어머. 야, 가지 좀 보세요. 오, 아이고, 자연님 감사합니다. 자연의 선물을 주시네. 오늘 첫 수확 가지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네. 가지 반찬 해 먹어야 되겠다. 이 볶음. 복숭아저 다 쌌어요. 고추, 도마도, 뭐 옥수수, 저 뭐 고구마도 지금 많이 자랐네요. 햇상추, 뭐 수박, 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밭에. 아우, 이거는 저기 참비듬나물이에요. 이런 거. 이거 뭐 겁나게 많이 다 먹지도 못해요. 이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는데. 아유, 이거 풀 좀 뜯어줘야 되는데 지금 해는 저이고. 참, 이거 참비듬나물 억수로 많네. 이거 다 먹을 사람이 없어요. 비듬나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포도는 내일 싸줘야 되겠다. 포도. 오늘 시간이 안 되네. 포도를 싸줄라 했더니. 포도는 조금 더 자란 다음에 싸줘도 될 것 같고. 한번 가보긴 하자. 포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와서 조롱조롱 달렸어요. 이렇게. 포도도 이제 싸줘야지. 많이도 잘렸다. 근데 오늘은 못 싸고. 와우. 좀 봐봐요. 아이고, 엄청나다. 내일 싸줘야지.
날씨가 따뜻하니까 채소는 엄청 잘 자라네요. 시골집 6월의 텃밭입니다. 엄청나요, 먹을 게. 저 복숭아 싸줬고. 아유, 돈! 파! 야, 하고 오네. 해준다.